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영상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1.25배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인 주제 페이팔과 스퀘어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와 분석을 해보았으니까 같이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쿠품은 페이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10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팔이 암호화폐 금융업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쪽 시장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은 크게 암호화폐 매매 중개업과 결제업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 자산과 화폐라는 암호화폐 두 가지 성격을 모두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페이팔이 암호화폐 매매 중개 서비스를 사실상 거래소와 동일 기능을 제공하게 되며 실시간 가격 변화 추적 그리고 보관 구매 판매가 가능하게끔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다. 미국 페이팔 내 계정 소유자는 몇 주 안에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아주 자유롭게 금융 쪽에 대한 또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군도 이로써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페이팔이 조만간에 인수 추진을 하고 있는 빅코에 대한 측면도 상당히 이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해놨고, 이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면 가맹점의 수수료를 절감하고 정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또한 전 세계 2,600만 가맹점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페이팔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를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게 되면 미국에 대한 비현금 결제 비중의 성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계속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에 대한 관심도가 핀테크 회사에서는 상당히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미국의 현 시점에 대한 위치는 점점점 비현금 결제 비중으로 좀 높여가려고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지플카드에 대한 보급률 추이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지플카드가 수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그만큼 빠르게 핀테크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무언가에 대한 서비스 질을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거에 대한 파일을 또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이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네, 온라인 전자상거래 부분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소매 지출 현황 및 전망을 봐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주고 있고, 온라인 비중 추이도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모바일 결제간에 대한 결제대금 성장 또한 견인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에 대한 경쟁사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또 수수료에 대한 변화 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수료 부분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치고받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결제 시스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전략화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모델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페이팔과 스퀘어가 이런 인수를 하면서 간단하게 또 수수료 제고율을 낮추는 효과로 이 시장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면 기존의 가맹점을 하나 만들어서 만약에 내가 운영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자영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ISO나 은행, 메이, 포스기기 이 PG사를 다 하나씩 다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알면서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신 스퀘어나 뭐 페이팔 측에서 이런 걸 하면서 수수료율도 낮추면서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페이팔과 스퀘어에 대한 그런 진출적 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들에 대한 궁극적인 측면은 뭐가 있냐면요. 보게 되면 이제 아이포스 업체도 인수하고, 그 다음에 단말기 부분도 인수를 하고, 웹페이지 제작사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 쪽에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재미난 측면은 이제 온라인 전자지갑 쪽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기에 비자 카드가 월등한 점유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핀테크 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밀려지게 되면 페이팔과 스퀘어에 대한 입장도 상당히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어떻게 보면 비자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비자만큼에 대한 무언가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 무엇가 좋을까라고 하면, 비자는 어떻게 보면 카드화에 대한 그런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연합 체계로 인해서 엄청나게 점유권을 방대하게 키웠죠. 그래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하는 그런 역할과 수익성도 어느 정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좀 풀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왜냐면 연합 체계를 하면서 그만큼에 대한 방대한 양을 어떻게 보면 비자가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형태, 또는 마스터카드가 다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어느 어디에서나 다 결제를 할 수 있게끔만 제공을 해주던지,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결제 기반용으로 키워줄 수 있을 만한 무언가에 대한 코인의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코인을 키워줄 수 있는 매개체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비자와 비슷한 그런 라인대로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점유권을 보면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 그런 형태로도 충분히 수수료 대비, 그 다음에 빠른 지급 결제 대비 여러 가지 측면과 신뢰성까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비자와 비슷한 가성비적인 측면을 다 누리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도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요. 단점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 불규칙한 어떻게 보면 불규칙한 통화에 대한 그런 범위폭, 볼륨에 대한 폭, 이게 너무 심각하게 위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코인들이 마찬가지로 그러하죠. 그래서 스텔브 코인도 나오기도 했지만 앞으로 페이팔이 어떤 형태로 보여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 상황을 보게 되면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이번 보고서들 보면서 어떠한 또 생각도 들기도 했었냐면, 금융사업 쪽으로 진화하려고 하는 측면도 좀 보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온라인 결제 전자지갑에 대해서 기반을 확보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외쪽으로 이쪽에 대한 성장 동력이 안 나오니까 우리 이쪽 말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은행 쪽에 비슷한 형태로 가서 만들어 놓은 게 낫지 않겠냐 라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의 확장성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대한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놨으니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송금이나 앱스토어나 이거 부분은, 이 네 가지 부분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키워가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자체 앱에 대한 성장 동력도 최근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앱에 대한 파워를 정확하게 이렇게 노리면서
추가적인 서비스, 금융 서비스도 같이 하면서 증권에 대한 성향에 대한, 금융에 대한 성향에 대한 이거에 대한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를 더 올리려고 아니면 매출을 더 올리려고 그런 형태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결제 생태계에 가장 큰 리스크를 줄 수 있을 만한 곳은 애플페이와 아마존, 그리고 여기에 또 중간에 껴져 있는 스퀘어와 페이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전세계 카드 결제 대가 아마존 비중 추이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페이팔,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꿈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결제로 큰 페이팔, 스퀘어 100년의 금융회사들 시총 턴미까지 추격을 했다라는 재밌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스퀘어 주가는 140% 이상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만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쪽에 관심이 있는 대표 이름이 나오면 그 회사 기업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같이 수익성을 같이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트위터 CEO 잭 도시가 공동 창업자로 있는 스퀘어는 오프라인 매장들의 모바일 기기에 부착을 해서 이거에 따른 마진율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제 여기에서 재미를 많이 봤으니 새로운 사업 부분에 대한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캐시앱을 내놓고 개인 간의 송금에 대한 영역도 확장을 했죠. 즉 금융사업에 대해서 문을 두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페이팔, 스퀘어가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고, 그리고 그런 형태로 두 자릿수 이상 매출 성장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스퀘어가 비트코인 4,700개를 구입했다는 게 10월 9일자에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업의 총 자산이 1%에 해당하는 걸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유동성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지급 준비금 정도만큼 준비를 해놓고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금융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 그대로 구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역으로 이렇게 타고 해가지고 금융사업 서비스를 같이 하면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또 결제를 하면서 그 외적으로 서비스 노출도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한 수익성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잭도시가 제대로 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퀘어에 앞서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에 대한 트렌드가 이런 송금용 쪽에 대한 마진, 그리고 금융산업에 대한 마진 쪽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쪽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페이팔의 BTC 지원 이후 거래량 대폭 증가, 비트코인 거래 처리량이 일평균 2천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일평균 거래액은 4,400만 달러 정도가 되고, 최근 해당 거래액은 2,500만 달러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팔이 갖고 있는 구독자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페이팔이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신규 가입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성이 좋은 페이팔이 이 지금 시점에서 더욱더 전성기를 달렸을 때 이거를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매우 더 좋은, 신규에 대한 비트코인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서비스 다양화와 차별성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 증가 가입자 추이 전망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순매출 증가율 추이도 그만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결제산업 진출기업에 대한 PER 비교를 해도 거의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거의 비슷할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